네, 안녕하세요. 저는 JX필름의 임준영 작가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쓰는 장비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소니에서 현재 최상급 기종으로 알파9의 장점은 전자식 셔터에 있습니다. 영상보다는 사진에 더욱더 중점이 되어 있는 장비고, 전자식 셔터는 초당 20연사로 엄청나게 빠른 속도의 연사를 자랑하죠. 그에 걸맞게 SD카드도 UHS-2 버전을 사용해 주셔야 그만큼 읽기 쓰기 속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력으로 사용하는 렌즈는 이 칼자이스의 바티스 85mm f1.8 단렌즈입니다. 인물 촬영에 매우 적합하고 이 전자식 OLED 거리계창이 OLED로 나오는 게 상당히 인상적이고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칼자이스답게 선예도 또한 훌륭합니다. 하지만 바티스는 소니에서 정식 출시한 모델이 아니고 세기 PNC를 통해서 수입되고 있는 렌즈입니다. 바티스를 구매하셔도 소니에 정품 등록을 하실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소개할 제품은 현재 지금 이 촬영 중인 알파7 마크3입니다. 얼마 전에 구입을 했고 사용한 지 지금 2달 정도 조금 되어 가는 것 같은데, 알파9과 UI가 상당히 비슷해서 사용하는데 크게 어려운 점은 없었으나 LCD와 뷰파인더의 색감 차이가 너무나도 커서 그 점이 아마 많은 알파7 마크3 유저분들에게 비난을 받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하지만 뷰파인더로 보았을 때 색감은 상당히 괜찮기 때문에 뷰파인더 색감에 맞추시고 LCD는 그냥 간단하게 리뷰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놓아준 알파7 마크2입니다. 이제는 쓰지 않아요. 하지만 부담 없이 일상적인 것을 담고 혹은 여행을 갔을 때 부담 없이 사용하기 좋은 장비라서 알파7 마크2는 여행 중에나 혹은 그냥 개인적인 사적인 일에 자주 씁니다. 그리고 이 녀석 또한 현재는 사용하고 있지 않는 알파 5100입니다. 소니에서 이렇게 LCD가 셀카 모드가 가능한 라인업이기도 했고, 현재로서는 이런 식으로 LCD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고, 아주 급한 용도로 잠깐 사용하려고 샀던 카메라입니다. 이 크롭바디 전용 렌즈, 영상 전용 렌즈입니다. 1805 조리개 4 고정입니다. 무려 G 라인업 렌즈고 전동 줌이 달려있기 때문에 매우 조용하고 짐벌에서도 줌이 지원되는 그런 영상 전용 렌즈가 되겠습니다. G 라인업답게 해상도 또한 뛰어나고 6000번대의 바디에 물린다면 더욱더 빛을 발할 렌즈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이제 이 녀석 또한 현재 현역으로 쓰고 있지는 않습니다. 삼양 50mm f1.4 버전 렌즈고, 삼양에서 첫 AF 렌즈로 내보냈던 녀석이죠. 이 렌즈가 다 좋은데 소음이 좀 심해요. 삼양에서 처음 내보낸 AF 렌즈다 보니까 아무래도 부족한 부분들도 많았고, 펌웨어 업데이트로 AF 속도가 많이 개선되었으나 현재로서는 소음이 조금 많이 거슬리는 제품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디자인이나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현재 소니 바디와 잘 어울리고, 가격 또한 착한 편이고 50.4라는 이 밝은 조리개 값 덕분에 가끔 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렌즈는 똑같은 50mm입니다. 소니 50mm f1.8 50.8이라고도 부르고, 이 녀석은 상당히 작고 정말 가볍게 그냥 어딜 나갈 때 쓰기도 합니다. 이 녀석은 기본 렌즈 라인업이긴 하지만 그래도 상당히 빠른 AF와 준수한 해상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제 최애 렌즈입니다. 최애 렌즈인데 보이그랜더의 35mm f1.4 수동 렌즈입니다. 수동 렌즈답게 조리개 값을 수동으로 설정을 해야 되고 거리계 조절도 수동으로 해야 되지만, 이 테크아트라는 어댑터를 통해서 AF 렌즈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렌즈는 상업적으로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고, 이유는 해상력이 부족해서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AF 속도가
잘 따라오지 못할 때도 간혹 있기 때문에 정작 중요한 순간에 놓치는 경우가 몇 번 있어서 그냥 정적인 촬영을 할 때 씁니다. 혹은 그냥 블로그용이라든지 뭐 그냥 가볍게 그냥 놀러 다닐 때 정말 컴팩트 하거든요. 정말 컴팩트 하기 때문에 그냥 편한 자리에서 그냥 많이 쓰는 렌즈입니다. 애플 1.4답게 보케도 뛰어난데 그 보케의 모양이 이 피사체 등 뒤로 약간 회오리 친다 해서 회오리 보케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회오리 보케를 표현하는 렌즈 중 하나입니다. 넓은 것을 표현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렌즈입니다. 네, 사명 14mm f2.8입니다. 현재는 AF 14mm가 나왔지만 저는 그 당시에는 14mm AF가 없었습니다. 수동이지만 광각이기 때문에 초점 맞추는데 크게 불편함은 없고, 뭐 단점이라고 하면 사용 빈도가 상당히 낮다. 그 외에는 뭐 훌륭했습니다. 해상도라든지 뭐 사실 AF 버전으로 오면서 이 렌즈의 크기가 조금 작아진 것 같긴 하던데 뭐 그래도 현재로서는 뭐 그렇게 팔고 싶지도 않고 뭐 팔아봐야 얼마 안 되고 가격 자체가 상당히 낮습니다. MF다 보니까 뭐 가격 자체가 저렴한 편입니다. 제가 이제 결정적으로 이 소니를 구매하게 된 계기였던 제품이죠. 미놀타 50mm.4 수동 렌즈입니다. 제가 이 당시에는 MF 렌즈를 썼기 때문에 움직이는 피사체의 이 포커스도 상당히 빠르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크기도 작고 해상도는 낮은데 색감이 좀 독보적이랄까요? 이 과거 필카 시절 렌즈의 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때 사진은 지금 봐도 색감이 조금 특이한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 녀석은 아예 안 쓰는 렌즈입니다. 캐논 24mm고 f2.8 단렌즈입니다. 아무래도 24mm 2.8 단렌즈는 사실 줌 렌즈가 있기 때문에 현재 지금 이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2470 G 마스터가 있기 때문에 뭐 사실 이 녀석은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게 또한 좀 나가는 편이에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소니에 접하게 된 계기는 이종교배라는 특색 있는 캐논 니콘에서 찾아보기 힘들었던 그러한 부분이었습니다. 피킹 기능이라는 것을 통해서 MF 렌즈를 쉽게 사용할 수가 있었고 초점도 비교적 잘 맞출 수 있었으며 초점 확대라는 것을 통해서 특정 부분을 10배로 디지털 크롭을 해서 뷰파인더에서 보여주기 때문에 초점 맞추는 게 정말 쉬웠습니다. 하지만 AF가 편한 건 사실이죠. 현재 웨딩과 일반적인 상업 사진을 찍고 있는 저로서는 현재 이 정도의 장비를 가지고 촬영에 임하고 있습니다. 소니의 가장 큰 장점에 대해서 말을 해보면 빠른 AF 속도, 이제 IAF죠. 사람의 눈을 추적하는 AF가 정말 뭐 웨딩 입퇴장이라든지 뭐 이럴 때 상당히 큰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주로 인물 사진을 찍는 저에게 있어서는 그 기능은 뭐 너무나도 컸고 이 알파 9부터 너무 좋아졌습니다. 너무 좋아졌고 스펙상 가장 완벽한 바디였던 것 같습니다. 물론 아쉬운 점 있죠. 첫 번째는 회전이 안 되는 디스플레이입니다. 이 디스플레이의 회전 반경 자체가 너무 적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반터치라고 하죠. 반터치라고 해서 메뉴 같은 것들은 터치로 작동이 되지 않고 초점을 맞추거나 이미지를 확대할 때 있어서 이미지를 옮기는 데 있어서 거기서만 사용이 가능한 이 터치 디스플레이는 너무나도 아쉬운 것 같아요. 추가적으로는 가격이 문제겠죠. 사실 신형 렌즈들을 이렇게 나란히 두고 보면 소니가 그렇게까지 뭐 엄청 더 비싼 렌즈는 아니에요. 하지만 워낙 중고 시장도 캐논 니콘에 비해선 적고 그러다 보니까 라인업들 자체도 다 새로 나온 라인업들이다 보니까 렌즈 하나를 살 때 뭐 200만원, 250만원, 300만원 가까이 너무나도 크게 돈이 들어서 추가적으로 궁금한 게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언제든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JX필름의 임준영 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